네, 감사합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소개하시지만 저는 지금 해일에서 살고 있는데 해일이 한 17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처음 해가지고 이제 저는 평소에 사람 사는 곳하고 자기 집하고 자기 일터가 좀 이렇게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 사회가 도시화가 집중되면서 너무 멀리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잖아요. 그 오는 바람에 에너지 낭비하고 에너지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파괴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저는 이제 그 1980년대에 책을 만들면서 방금 말씀드린 파주 출판 도시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책의 유토피아 같은 것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 워싱턴 근교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가 있죠. 정말로 대단한 잡지 아닙니까? 그 잡지가 역사도 오래되고 했는데 150년 가까이 돼갈 겁니다만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본사가 워싱턴 근교에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출판 도시를 만들면서 책을 만드는 일이 좀 이렇게 자연과 또는 어떤 이상주의적인 이런 어떤 분위기에서 좋은 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이곳저곳에 이제 물색하다가 특히 이제 저 80년대는 민주화 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대인데 그 현장에서 늘 이제 정부 또는 권력과 갈등하면서 책을 저는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귀중한 책의 어떤 역할, 이 책 만드는 일을 좀 더 어떤 큰 어떤 인프라를 좀 어떻게 구축하는 어떤 의미로 이 도시 같은 걸 좀 만들 수 없을까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그래서 한동안 뭐 이제 일산 또는 뭐 분당 저 경기도 하남시 이런 쪽을 다 가봤습니다. 가보다가 결국은 이제 파주 이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 이제 파주하고 일산이 살짝 그 경계죠. 넘어가면 거기가 이제 파주인데 1980년대 중반에 한강이 범람했습니다. 범람하면서 거기 이제 자유로가 만들어지잖아요. 자유로는 지금 국도 77번이라고 그럽니다. 국도 77번은 부산을 출발해서 남해안으로 거쳐서 서해안으로 거쳐서 이게 신의주까지 가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고 가장 그 중요한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로입니다. 행주산성, 행주대교를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바로 지나면 이제 이 날씨가 좋으면은 송악산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강 하류의 그쪽 저 행주 쪽에서 저쪽으로 저 파주까지 가는 데가 그 강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저는 출판 도시 만들면서 또는 이제 해일이 만들면서 참 많이 그쪽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해가 진녘에 석양이 굉장히 아름답고 저는 그래서 해일을 만들면서 제가 그렇게 석양이 아름다운 해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왜 해일을 만들었느냐? 볼테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볼테르는 이제 프랑스 시인이 있죠. Let's read, let's dance라는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이제 춤추고 책 읽자. 근데 정말 이제 춤을 춘다는 것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어떤 그 흥이 많은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책 읽는 행위는 좀 이성적인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세울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책을 읽어서 생각해서 토론해서 이제 그게 이제 구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볼테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책을 만들면서 그 위대한 선현들이 이야기한 어떤 그런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을 늘 이제 가슴에 안으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할 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만 43년째 지금 책을 만드는 내일 모레 되면 만 43년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전에 청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7년 정도 신문 기자를 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그때 이제 저는 사회부 기자를 좀 했는데 이 영등포에 와서 취재도 하고 그때는 뭐 사회부 기자, 사건 기자는 주로 뭐 이곳저곳 다 다녔는데
뭐 아침에 와서 경찰서에 들어가서 무슨 살인 사건이 있었는지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보면서 영등포라는 곳은 저 젊은 시절에 어떤 그 이 정서가 박혀 있는 곳이고 그래도 영등포 웬만한 길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최근에 오면서 원체 도시가 커지니까 막 그걸 모를 정도로 지금 우리 저 영등포가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이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저는 서울의 변두리를 많이 취재했습니다. 변두리 취재하면서 변두리에 사실 우리들의 삶이 정말 진짜 삶이 거기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종로는 가운데라고 한다면 중구는 가운데라고 한다면은 영등포는 약간 변두리인데 변두리에 저는 그래서 주로 변두리에 많이 살았습니다. 저 천호동 지나서 둔천동에도 살아보고 분당에도 살아보고 종로까지는 또는 주구까지는 제가 진입을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또 파주까지 갔어요. 파주에 제가 이 헤이리를 만들면서 처음에 그때 강원영 목사님이 우리 이제 착공식에 오셨는데 제가 이제 가까이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외부 분들이 여러 분 오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여기 뭘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책방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통일동산 그 한 영역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토지공사 계약 그게 15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를 해서 거기에 책방을 만든다는 게 과연 될 것인가? 저는 책방이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노르웨이 가면은 깊은 산속에 책방 마을이 있어요. 참 스웨덴에 가면은 문달이라고 거기도 제가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교육의 어떤 가장 기초적인 어떤 이제 수단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책 없이 인간다운 어떤 삶을 구현할 수가 없죠. 책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책을 만들면서 이런저런 여행도 하고 또 이제 결국 모든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책으로부터 비롯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인문적인 어떤 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책을 만든 출판 도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책을 만드는 책의 유토피아 이런 거지만은 이제 그 조금 더 올라가면 거기서 10km 정도 더 가면 통일동산이 나오고 통일동산 안에 15만 평 정도를 제가 그때 IMF 때 이 토지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때 또 IMF 때 토지값을 깎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도 뭘 해보자 해서 그때 서둘러서 출판도시를 계약하고 출판도시를 착공을 했습니다. 우리라도 무슨 경제 행위를 해보자. 그리고 이 헤이리를 했는데 제가 지금 헤이리 안에 북하우스라는 책방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카페가 있고 전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한길 책박물관이라고 제가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컬렉션한 어떤 고서들 그 고서들을 모으는 것이 제가 무슨 팔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책을 만드는데 선인들은 어떻게 책을 만들었냐 교과서로서 제가 이제 이렇게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으는 책은 이제 그래도 이제 출판 역사상 아름다운 책이라고 평가되는 그런 책들 이를테면 구텐베르그가 만든 42행 성서를 팍시밀리판으로 다시 만들었다든지 윌리엄 모리스라는 출판 장인이 만든 책들 이런 걸 제가 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아침에 뭐니까 행여나 이 차가 많으니까 자유로에도 사고가 자주 나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정말 5시 한 40분에 제가 출발했습니다. 행여나 오다가 이거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계시는데 제가 이제 중앙공무원 교육원에도 가서 제가 얘기를 한 바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 이제 재교육 그 가서도 너무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은 과천까지 가는데 그때는 승용차를 가지고 갔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지난 3월 15일부로 제가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작심을 하고 이를테면 출판도시 이사장도 제가 명예이사장을 물러섰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어쨌든 한 출판인으로서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좀 책을 제대로 만들고 이제 제가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생각보다도 이 저 영등포 구청이 너무나 교통이 좋아요. 2호선 저 2200번 타고 오면은 바로 그냥 자유를 해서 합정역에 내리고 거기서 내려가면 바로 그냥 저 2호선을 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당산하고 딱 여기, 그래서 저는 행여나 또 구청이 되지만 좀 걸어가야 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왔는데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공원에 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너무 좋고 그래서 앉아 있다가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와서 여기도 좀 일찍 제가 왔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이제 공무원들하고 지금 공무원들의 그 어떤 하는 일이든지 이미지든지 어떤 그 이를테면 자부심 이런 게 훨씬 다른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보니까 너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선남선녀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얼굴이 너무 밝고 좋은 것 같아요. 특히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는 전 세계를 책을 만들면서 헤이리를 만들면서 출판 도시를 하면서 동료들과 또는 우리 이제 이웃들과 여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책 만드는 것은 이제 여행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또 남이 어떤 책을 만드는 건지, 남은 어떤 도서관을 갖고 있는지, 남은 어떤 서점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루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한길이라는 게 길이라는 뜻 아닙니까? 한길이라는 것은 광작이라는 뜻도 되고 뭐 큰 길이라는 뜻도 되고 한이라는 것은 크다는 뜻이죠. 이제 대전이 한밭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그 70년대 말에 80년대 초반에 만든 출판사들이 한시 돌림이 많습니다. 한밭 뭐 한울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우리말을 좀 잘 쓰자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길이라는 이름을 쓰고 책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정말 행복하게도 여행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러나 저뿐 아니라 그랑또라는 말이 있죠. 유럽에서 17세기, 18세기 귀족들 또는 어떤 엘리트 계층을 교육시키는 어떤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행 보내는 겁니다. 남쪽으로 여행 보내는 겁니다. 그게 그랑또 운동인데 위대한 작가들, 위대한 사상가들은 다 위대한 여행가들입니다. 괴테도 여행가들이거든. 이탈리아 여행이라는 기행이라는 그 아주 그 대단한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역설적이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 들어와서 80년대 뭐 인기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행의 자유화를 풀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가끔 신문들이 그렇게 보도하잖아요. 뭐 인천공항에 외국 나가는 사람이 많다고. 아니 이 답답한 구석에서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래도 외국에 여행이라도 다녀와야 무슨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 아무튼 그 전두환 정부가 한 역할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행의 자유화를 풀었던 것. 만약 그때 제가 만약 여행을 못 가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출판 도시가 만들어졌을까? 헤이리가 만들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994년에 제가 영국의 헤어나이를 갑니다. 헤어나이 이름 들어보시면 웨일즈 지방에 있는 책방 마을입니다. 리차드 부스라는 아주 귀한 그 대단한 분이 옥스퍼드 대학 출신인데 64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그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저 광산 마을이었어요. 근데 낙후된 광산 마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책방 마을을 만듭니다. 헌 책방 마을을 만들어서 그분 제가 한 너댓 분 만나고 우리 파주 북소리 책축제할 때 초청돼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분은 정말로 굉장한 분입니다. 굉장한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은 연로해서 웨일즈 지방의 그 책방 마을이 약간은 좀 문제가 있어요. 약간은 그러나 지금은 그 페스티벌을 헤이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하는데 5년마다 올해 해마다 5월쯤 돼서 하는데 5월 초순쯤 돼서 하는데 헤이 페스티벌은 지금 세계의 유수한 학자들, 작가들, 정치 지도자들이 와서 특강을 합니다. 음악회를 합니다. 매년 할 때 한 25만 장의 티켓이 팔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제는 전 공짜 아니에요. 제발 와서 좀 놀고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영국 같은 그런 헤이 페스티벌에는 전부 담론입니다. 토론입니다. 음악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표를 사가지고 다 가요. 그리고 미디어 협찬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영국의 일테면 타임이라는 그 유명한 신문들, 대형 박물관들 이런 기관들이 미디어 협찬을 해줍니다. 이름을 걸게 하고 우리도 공동 주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하나도 도와주는 거죠. 돈으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뭐 언론도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헤이 페스티벌에 세계의 어떤 작가들 이런 사람이 와서 강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유명하고 그게 국가의 이익이 되고 그게 국가의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클린턴 대통령도 거기 왔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이제 출판 도시 만들면서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니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저 책방 세계 서점 기획 만들고 나서 독자들하고도 여행을 같이 갔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가서 94년에 보고 봄날 그날 그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헤일이라는 마을을 구성하게 됐고 다녀와서 이제 토지공사에 이야기해서 이제 땅을 좀 할애라 통일동산 일부를 할애해라 해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제가 결국 맡아가지고 한 10년 동안 한 건데. 봉이 김선달이라고 있잖아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는다고 그랬죠. 이제 제가 그 꼴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런 마을을 만들 테니까 모여라 그랬어요. 모였는데 그것이 350명이 모였습니다. 350명의 그 경제 주체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미술관 할 사람 또는 무슨 갤러리 할 사람 무슨 스튜디오 할 사람 집 지을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모였는데 제가 무슨 삼성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고 영등포 구청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근데 입회금을 3천만 원씩 다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천만 10명만 하면 3억이고 100명만 30억이 돼버려요. 그걸 그냥 갖고 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데 아무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그래서 책의 힘이라는 걸 제가 느꼈는데 지금 우리 이웃이 되고 같이 이제 우리 역자도 되고 하는데 그 제가 전에 책을 쓸 때 그분하고 긴 인터뷰를 했어요. 독자 박종일과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 평소에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길사가 만드는 책이 너무나 어려운 책도 많고 해서 이거 내가 사주지 않으면 망할 것 같아 해가지고 자꾸 사줬대요. 세상에 그런 독자들 우리 정량님 같은 분만 있으면 전 출판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건 실패해도 괜찮다. 아주 정말 위대한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이상주의자들이 모여서 유토피아 같은 마을을 만들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 마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하나의 어떤 예술적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산꼭대기 올라가서 음악 북한을 바로 북한이 바로 건너다 보여요. 북한을 건너다면서 음악회도 하고 하여간 뭐 이런저런 가지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영등포도 이제 지역이고 이제 도시를 재생시키고 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이 디자인을 하면서 그 전문가한테 직선의 길을 만들지 말아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심이 있게 하지 말아 달라고. 중심은 자기가 만드는 것이지 처음부터 도시 계획을 해서 중심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중심이 안 된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소외되고 불만이 있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걸 하면서 결국 만들었는데 제가 한 10년 동안 이사장 하다가 지금은 그냥 다른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정말로 엄청난 프로그램들 많이 했어요. 그렇게 외국에 저는 회의 하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뉴스가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청탁해가지고 제발 우리 기사 써달라 이렇게 저는 문화일보는 저를 4번 우리 회의를 가지고 4번인가 연속으로 전면 특집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신문들이 다 다뤘어요. 그리고 전 세계 유수한 신문들이 저하고 다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리저리 따져보니 한 1000번 정도 인터뷰하고 기사가 나갔어요. 근데 그게 사실 돈으로 따지면 굉장하겠죠. 판촉의 비용으로 생각하면은 저는 뉴스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헤일리는 다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건 저는 저희 회원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한 분들이 다 왔어요. 우리가 이제 하도 못하니 우리가 뭐 식당 하는 집도 아닌데 우리 식당을 또 했어요. 레스토랑을 하면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했는데 왜냐면 헤일리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외국인들이 오는데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북하우스 1층에 레스토랑하고 이제 거의 큰 건물이니까. 그런데
그 우리가 책 만드는 것도 힘든데 무슨 레스토랑을 해요? 레스토랑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 그건 천재 아니면 또는 유인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레스토랑이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뭐 음식 무슨 저기 뭐 위생 문제도 있고 다 있잖아요. 얼마나 이 밥 먹는 사람들이 까다로운데 뭐 하나 나왔다고 저는 머리카락 나온 거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 재료에서 들어와요. 아무리 씻어도 그게 그냥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무슨 우리가 책방에 와가지고 그 난간을 했는데 머리를 애들이 해가지고 한 1m 애가 하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이제 그런 것.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저희는 책방도 하고 여기 순화동천에도 있고 서울 순화동에 있는데 책방에 와서 책을 좀 조심스럽게 보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게 저는 문화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 절대로 책을 함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책을 그냥 해가지고 그 땀난 손으로 만지고 하면은 그건 그대로 그냥 곰팡이가 피고 그건 파본이 되는 거거든. 파본이 되면 리턴 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 누가 얘기 아이들은 좀 책 좀 조심스럽게 봐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은 얘들아 가자 그러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참 이런 저런 걸 하면서 근데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이 한마디로 저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여기 이제 문화예술로 경제 만들기라고 했는데 사실 저게 파주 경기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경기도는 빼고 대한민국하고 세계를 넣어야 됩니다. 세계 속에 이제 우리가 가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너무 기분 좋아. 어제 여기 오기 위해서 본래는 새벽에 제가 중계방송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못 오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결선 진출했어요. 너무나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 책을 많이 읽는 사람입니다. 박찬욱 감독 우리 동네에 있어요. 김기덕 감독도 우리 동네에 있어요. 지금은 이사 갔나? 박찬욱 감독은 그 아버님 집도 자기 집도 있는데 제가 처음 만날 때 그랬어요. 보니까 너무나 책을 많이 읽고 아버님하고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은 앞으로 정말 엄청난 감독이 되겠다는 생각에 너무나 아는 것도 많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생 어릴 때부터 책을 놓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 감독, 좋은 영화 제작자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림 그린다고 그림만 그리면 안 되죠. 자기 그림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인문학입니다. 예술학입니다.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우리 특히 방송들이 너무나 먹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이거는 정말로 하여간 국민들을 전부 비만증이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몸의 건강이죠. 먹는 것은 몸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책이라는 것, 인문학이라는 것은 마음의 건강을 도모해내는 것이죠. 브루셀에 가면은 쿡앤드북이라는 책방 이름이 있어요. 북앤드쿡이 아니에요. 쿡앤드북이에요. 근데 9개 코너를 나눠져 있는데 굉장히 큰 서점입니다. 그 어느 변호사든 저 여성이 자기 남편 있는 거 다 틀어가지고 이제 그걸 만들어서 대히트를 쳤는데 지금 파리에 다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뤼셀은 국제도시죠. 국제기관이 많잖아요. 국제기구들이. 그런데 거기에 9개 코너가 되어 있는데 만화책방, 만화만 중심이 되어 있는 거, 미술에 관한 거, 음악에 관한 거, 문학에 관한 거, 또는 무슨 무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그 6개 코너에 레스토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책방 안에 레스토랑이죠. 그러니까 와인 한잔 하고 나가면서 마음이 좀 한 잔 먹으면 마음이 좀 이렇게 괜히 관용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좀 쓰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책을 사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 거실에 와서 자기 거실처럼 느껴지는 서점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대히트를 치고 전 세계 많이 알려지고 그랬어요. 브뤼셀에 가면 반드시 그 서점을 가보는데 아무튼 저는
영등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는 아까도 그런 추억이 있어가지고 영등포 역에 관한 역을 노래한 그 유행가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등포가 우리 애환이 서려 있고 우리의 어떤 삶을 한번 도약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전에도 말씀드리고 딴 데 가서 말씀드리고 저는 영등포가 많은 사람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와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저는 핵심의 어떤 이제 전략적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오기 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돈만 밝히지 않아요. 요즘에는 자기 삶의 어떤 질, 그러니까 문화예술적인 것이 없이는 절대로 영등포가 저는 일어설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울산에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울산이 앞으로 크려 그러면 울산은 한국 이제 공업 어떤 이를테면 산업화의 상징적인 도시 아니에요. 엄청난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도시를 이제는 문화예술적인 것을 집어넣어야 다행히 울산의 중앙공원, 그 대숲공원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SK가 그 101만 평이라든가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중앙공원 너무나 잘 만들어놨어요. SK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강변에 그 대숲을 4km에 만드는데 대를 너무나 잘 갖고 놨어요. 남쪽은 대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도 이제는 책이든지 인문이든지 이런 걸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님이 한번 만나자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날짜를 잡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이제 거기도 이제 책 읽기는 그래 이제 책방들도 여러 개 들어서는데 이제 아직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세계 서점 계획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지금 이제 백투더 북스라고 다른 다큐멘터리 이 제작팀이 4부작으로 1시간짜리 4편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파리를 만드는 걸 저한테 보내줬는데 제가 공동기획 이름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파리에 파리는 제가 그렇게 이제 저도 약간 촬영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파리는 책의 도시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작가들이 파리를 다 와고 지금도 파리 뒷골목에 가면 책방이 그렇게 많아요. 책방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책방이 있음으로써 그 지역이 달라지고 지역의 빛이 달라지는 거죠. 정말로 이 파리는 예를 들면 주제별 전문 서점이 많은 거죠. 어떤 데는 동성애자를 위한 책방도 있어요. 또 중세를 주제로 한 책방도 있어요. 어떤 거는 미술에 가는 책방 물론 당연히 많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영등포에 뭐 책방이 좀 있는지만 사실은 거기 가고 싶은 책방이 몇 개나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있는 책방 대부분이 학습지 이런 거 몇 개 갖다 들어가서 앉을 자리도 없어요. 공간이 저는 그래서 청년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책방을 만들어서 그것을 살려내면은 도시의 빛깔이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책방에 안에서는 괜히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자기는 안 읽어도 우리 아이들을 읽혀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방이라는 게 제가 그 세계 서점 기행에서는 한밤에 어둠을 밝히는 별빛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우리 시골 면소재지인데 책방이 물론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고 뭐 책이라는 건 구경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 부산에 학교 다니는 형님이 갖다 주는 뭐 사상기라는 잡지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이제 결국 사상기를 좋아하고 함석헌 선생을 좋아하게 됐습니다만 부산에 가니까 우선 책방이 많아요. 제가 학교 다니는 학교가 서면인데 서면 밖에 나가면 그 당시 서면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70몇 개의 서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수동 책방 골목이라고 있잖아요. 보수동 책 지금 한동안 많을 때는 그게 70개 정도 있었어요. 서점이. 그게 한국 전쟁 때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 건데 그러나 그게 우리의 문화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서점이 있어서 제가 이제 책방이 들락거리면서 책이라는 존재를 알고 책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인연으로 책 만드는 일, 책 장사를 지금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는
제가 이제 이를테면 어디 길 하나 내려 그러면 한 10km 정도 길 만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경제성을, 저도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책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아니에요. 최근에는 너무나 책이 안 팔려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징그럽게 들고 있어요. 한 모든 눈뜬자는 다 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저보다 나이가 좀 젊어 보이는데 한 분이 소설을 옆에서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다 그 차마 못 찍겠더라고요. 그런 게 드물잖아요. 근데 유럽이든지 미국 이런 데 가면은 큰 책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님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 구청에서 좋은 청가방을 좀 디자인을 좀 해가지고 그 책을 들고 다니는 운동. 그리고 저는 여성들이 아주 작은 가방 들고 가고 이제 명함보다 더 큰 그런 가방도 있어요. 엽사만한 그런 가방에 그걸 뭘 넣을 수 있을지. 저는 그런 여성을 잘 믿어지지 않아요. 콘텐츠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콘텐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믿음직스럽잖아요. 응? 저분 이야기하면 재밌는 얘기가 많을 것 같다. 그 가방에 무슨 뭐 아무리 뭐 검 같은 건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가방을 들고 다니는 운동,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노트 하나, 아까 과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노트 하나, 책 하나, 그 다음에 스마트폰 하나. 뭐 컴퓨터 노트북까지는 갖고 가기 힘들어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들고 다니면서 콘텐츠를 자기 몸 속에 같이 갖고 있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고, 그래서 영등포를 이제 특화시키면 영등포를 걸어 다니고 싶은 도시. 그러니까 거리를, 저는 또 말씀드렸지만은 영등포를 아예 미술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영등포에 이를테면 흔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산업화 흔적. 이게 저는 그러면 여기 보내드릴게요. 그 보시면서 보면은 이게 이거네. 이 불을 조금만 끄면 어떨까요? 여기면 좀 끌 수 없나요? 이게 촐페라인이라는, 독일에 가면 루르 지방이라고 있죠. 독일 경제를 부흥시키는 어떤 독일 경제 부흥의 심장부입니다. 루르 지방이 유네스코 그 산업유산 도시로 지정됐어요. 거기에 이런 어떤 건물들이, 예를 들면 온갖 공장들인데 공장을 부수지 않아요. 그 공장을 다시 고쳐서 문화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루르가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이 여러 선생님들 한번 이 루르 지방에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등포도 공장 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촐페라인 이 공장이 물론 굉장히 큰 공장입니다. 근데 이 공장에 가면은 박물관도 있고, 바깥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 책방이 턱 나타나요. 그리고 이 대학까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 뭐 온갖 문화적인 게 계속 나오는데, 이게 상징적입니다. 그 타워예요. 그 크레인 뭐 끌어올리고 하는데, 사람이 저 정도니까 굉장히 큰 건물이죠. 레드닷이라는 그 디자인 기구 있잖아요. 그 박물관도 있습니다. 전시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들 이런 게 있고, 하여간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루르가 어떻게 보면 그 루르의 철도가 400km 정도 된대요. 길이 전부 다 합치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스 타워죠. 가스 큰 공간을 가로가 지름이 70m하고 높이가 100m예요. 거기를 이제 비우고 거기를 전시장으로 만들었대. 너무너무 대단해요. 그리고 어느 큰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식당이 한 몇백 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 때문에 그게 관광이 되고 모든 사람이 와서 그냥, 그리고 바깥에는 아이들 노는 시설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거를 그대로 놔도 이 안에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감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냥 국가기 아니니까 뭐 그런 것도 하지만은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저 길이 있고 이게 다 관광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떨 때는 물을 넣어 가지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겨울에는 여름에 수영도 하고 뭐 이런 시설도 있고. 자, 이거 보세요.
바깥에 타고 쭉 올라가면은 책방이 더 나타납니다. 저 뒤쪽으로 가면 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술관이든지 박물관에 가면은 책방이 없어요. 정말로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서울 지금 그 병원 자리 특수 경복궁 옆에 미술관 만들어놨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거기 가면은 도자기 비싼 몇백만 원짜리 갖다 놨어요. 근데 책방이 없어요. 책방은 그게 책을 팔자는 게 아니라 교육기관입니다. 그걸 보고 나와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책을 가지고 집에 가서 그 읽어보고 그 작품을 연구하고 그 작가를 알게 되고 다시 또 오보기도 하고, 그럼 그 전시장 전시 도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가서요. 이게 책방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럼 모르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왜 박물관을 만들고 왜 미술관을 만들었냐는 거죠. 인본적인 성찰이 없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술가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설명을 못해요. 자기 작업에 대해서. 그 근사하게 좀 설명을 해야 작품이 좋아 보이잖아요. 이게 와 깜짝 놀랐지. 우리 이게 한 7, 8년 전에 가는데 우리 예술자 둘이네. 이게 올라오는 길입니다. 지금 내려가는 길인데 바깥에서 이제 유명한 건축가한테 부탁해가지고 에스컬레이터 이거 자체가 하나의 명품입니다. 이게 또 누르 지방에 가면은 홈브로이라는 야외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바깥에 거기는 이제 나토 미사일 기지를 메꾸지 않고 그걸 그대로 둬서 나무를 키워가지고 거기에 미술관을 만드는데, 이것도 이제 그 부대 미술관에 속하는데 이게 걸어다니게 만들어놨어요. 일본의 유명한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데 저는 이 건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가보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놨어요. 홈브로이 안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냥 보는 겁니다. 여기는 어린이를 데려가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고 해요. 그 아이들이 그냥 숲길을 걸으면서 작품을 만나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가인데 이 뭡니까? 바늘 아닙니까? 바늘을 거꾸로 딱 갖다 세워놨어요. 극대화 시켜서.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은 이 넓은 들판에 멀리 바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한계가, 이거는 왜냐하면 석탄 가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우리 난지도처럼 갖다 이제 버리니까 저게 이제 저기다가 그 가운데 한 건데 야외 무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오케스트라 연주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바깥에 저 철도 침목을 저래 빼가지고 칠을 해서 설치 미술을 해놨는데 그럴듯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피라미드죠. 사람이 저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저 올라가면 막 흔들리고 바람 불면 그런데 아무튼 저런 게 꼭대기마다 있어요. 그래서 저걸 보러 이제 지도 갖고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내도 있지만 이건 일본입니다. 일본의 에츠코츠마리 트리날레라고 제가 이게 2번이나 갔어요. 나오시마 가보신 분들 있죠. 나오시마 그 지중미술관. 후쿠다키라는 일본의 출판사 겸 이제 실버 산업을 하는 분인데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제 인계받을 때 그 모네 그림을 엄청나게 큰 그림 대작을 몇 점 삽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미술관을 꾸며서 지중미술관을 만들고 안도 다다오가 그 설계를 하는데 그 설계가 그 소외된 어떤 섬에다가 그걸 만들어서 전 세계 21세기 가장 성공한 미술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오시마의 지중미술관은 안도 다다오의 대표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저쪽에 산 쪽에 이제 니가다현이라는 데는 우리 북송 제일동포 북송선을 북으로 보내는 배가 떠나던 곳이거든요. 거기에 니가다현은 설국의 무대입니다. 가와바다 야스나리라는 작가의 일본 노벨문학상 받은 설국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터널을 지나면 무슨 눈의 세계가 보인다는 그런 식으로 첫 문장이 나오죠. 근데 이게 터널하는 빛의 작가를 위한, 안에 가면 그 빛 작가가 작품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제 그 시설을 만든 건데 여기에 젊은이들이 참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 풍광조원 정말
그 겨울에 눈 오면 한 1m씩 이제 눈이 쌓이는데 결국 그것을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그 이제 현 정부를 설득하는데 10년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국제적인 어떤 대지 예술제를 합니다. 3년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해를 하니까 작품이 10개, 20개, 30개, 50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속에, 저 개울가에, 저 밭머리에 또는 마을 한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워서 그걸 보고 이제 하니까 이게 이제 3년마다 하지만 이제는 관광지구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독특한 호텔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어떤 시설들을 이제 곳곳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보세요. 근데 거기도 이렇게 책 읽는 게 주제예요. 이런 어떤 이게 이제 일본의 그 유명한 저 작가 있죠. 그분의 이미지를 살려서. 이거는 이제 벨기에의 레두라는 책방 마을을 제가 여기는 한 10번 이상 갔습니다. 근데 거기 어느 그 저 헌책방 앞에 이렇게 마을 공간에 책을 조각한 게 있는데 뭐 아이들 올라가서 놀이터도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날로그 지금 디지털에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로 쫓아가고 있는데 아날로그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그거라는 것. 아날로그가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와요 이렇게. 이 마을에 이 저 네덜란드 브레드부스트 보트 그다음에 무슨 헤오나이 무슨 저기 아까 말씀드린 문달 제가 유럽의 이 서점 마을은 한 100군데를 여러 번씩 가봤습니다. 근데 그 가보는 것은 뭐 가는 것도 재밌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주제를 찾아서 가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이제 농가 창고가 이렇게 개조된 겁니다. 또 서양의 농사 창고는 좀 비교적 높잖아요. 높으니까 그게 잘 꾸미면 굉장히 좋은 카페가 되고 좋은 어떤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헤오나이 거기 가면은 저렇게 하는 책 그냥 한 권씩 뽑아가라는 겁니다. 1달러만 내고 1유로만 내고 이게 이제 헤이 페스티벌에 어느 아이들도 저래 와서 저 공연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던 마국간이 서점이 됐어요.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헌책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헌책들을 활용하는 어떤 겁니다. 전 세계 헌책 붐을 일으킨 분입니다. 어느 만우절날 나는 이 책의 왕국에 임금이로 쏘이다 해가지고 책의 왕국을 선포해요. 그래서 자기가 왕관도 떡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해프닝을 해가지고 전 세계 언론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뉴스를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출판도시에 와서 이제 파주 북소리 개관할 때 2000 그때 몇 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축사를 하라. 물론 특강을 하게 돼 있는데 와서 한 말씀만 하고 딱 내려갔어요. 판타스틱 하고 딱 내려가더라고요. 이거는 안윅이라는 데 있죠. 안윅. 해리포터 안익성에서 안익성이 참 이쁘더라고요. 거기에 그 귀족들을 위한 옛날에 열차역이에요. 이 열차역이 책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저 위에 그림들은 다 영국의 이제 또는 유럽의 유명한 문학가들을 그린 그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술관도 되고 여기 책들이 다 괜찮은 책들이 많이 꽂혀 있어요. 이를테면은 저게 위에 식기를 이렇게 해놓고 이게 퍼스트 에디션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콜렉션 할 때는. 그러니까 여기에 1년에 이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제 안익 성보다 훨씬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책방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어떤 역할을 해요. 제가 쓰기 좋아하는 말 논어에 나오는 말 이문해우라고. 이문해우. 문이라는 책이라는 뜻이겠죠. 해우. 사람들 불러 모으 책을 불러 모은다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브뤼셀의 서점에 이렇게 700권을 매달아 놨어요. 새떼들이 날아간.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들판에 이 막 저녁에 노을이 지면은 새들이 막 날아가잖아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학
관한 책만 이렇게 모아놨어요. 이거는 미술, 음악에 관한 것도. 음악에 저기 이게 천장도 거의 뭐 여기 이제 판도 팔고 저기 이제 카페. 여기도 카페 아니에요? 이건 1층에 들어가는 데인데 유명한 그 아이들 이 고전적인 만화책들을 유럽에는 고전적인 그 만화가 굉장히 중요한 장르거든요. 이게 셰익스피어 컴퍼니는 1919년에 문을 열어요. 이 미국 여성이 열고 나중에 이제 조지 히트만이라는 미국 남자가 다시 이제 이 나치에서 폐쇄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폐쇄해 버리는 거죠. 잡혀갔다 와서.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이게 영어 헌책방입니다. 그 새 책도 팔아요. 이렇게 저기 침대가 있죠. 저게 여기에 작가 지망생이 오면은 재워줘요. 한 6명씩 책방에서 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잡초여관이라고 그래요. 잡초여관. 그리고 거기 거쳐간 사람들이 작가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동안에는 하루에 2시간씩 책방 일을 도와달라 그래요. 그리고 밥을 먹여줘요. 그게 참 근사한 거죠. 그리고 피아노 저기서 음악회도 하고 그래요. 저게 살아있는 피아노입니다. 그 영어에 관한 책들, 영어로 된 책들을 이렇게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영등포와는 다르지만 몽따그라는 지역이 있는데 1834년에 만든 방앗간입니다. 방앗간이 서점이 됐어요. 이제 지금 방앗간이 필요 없으니까 문화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북밀이라고 되죠. 이제는 그냥 밀이 아니라 북밀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김태형 감독이 다큐 만들면서 이제 금년에 이제 4부작 만들고 내년에 다시 시즌 2로 해가지고 만들면 이걸 꼭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곡이 옆에 흐르거든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없어요. 그러면 더우면 어떡하느냐? 뭐 강에 풍덩 뛰어들면 되지 않느냐고. 근데 그게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로 참여한 그분이 여기 와서 이 서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할머니인데 자기 딸이 여기 이제 대학 이 근처에 대학이 많기 때문에 여기 와서 저녁에 이야기도 하고 시낭독회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얼마나 그럴듯해요. 이게 다 옛날에 방앗간에 장치들이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이 판 가게가 생깁니다. 서점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겁니다. 이 공간이 이거는 이제 미드타운 스칼라라고 미네아폴리스라는 데 있는 미국에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낙후된 지역에 영화관을 고쳐가지고 서점을 만들었어요. 부부가. 근데 뉴욕에서 한 8시간 걸려요. 뉴욕에서 차 타고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기서 이제 공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면서 그 옆에 미술관도 생기고 패션 가게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 일대가 다 일어섰다 그래요. 이 사례만 있는 게 맥날리 잭슨이라고 뉴욕에 가면은 카나다 여성이 하는 서점이 있어요. 그건 기존의 서점을 많이 탈피합니다. 베스트셀러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점이 오히려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이 본래는 약간 소외된 지역인데 뉴욕에도 그 근처가 일어나 버렸어요. 책방이 견인에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책방은 누구나 갈 수 있고 소리가 있잖아요. 사람들 아까 이문해오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마스트리트라고 네덜란드 제일 남쪽에 제일 꼬리에 있는 인구 12만 5천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800년 된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고딕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나폴레옹이 침공하면서 이게 교회의 기능이 이제 수도됐어요. 그리고 뭐 시신보관서 뭐 온갖 하다가 나중에 댄스장으로 하다가 지금 이제 결국 책방이 됐는데 이게 체인점이 문을 부도나는 바람에 직원들이 이제 우리 힘으로 살려보자 전 세계에게 호소했어요. 우리가 이게 문을 다시 열고 싶은데 참여해달라.
몇 시간 만에 돈이 다 모여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장대하죠. 여기 3층이거든요. 안에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그래요. 이거 보세요. 그 열십자 저기 본래 이제 그건데 저 옆에 이제 미술전시다 이게 한 25m 되는데 높이가 저게 열십자가 탁자입니다. 큰일 났네. 놔두시죠. 하여간 저게 이래 보세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무슨 뭐 와인 파티도 하고 그런 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덜란드 헌법 정신을 우리는 존중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헌법에 사상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으니. 미국 가보시면 저 뉴욕에 그 맨하탄에 있는 저 이 스트랜드 북스토어인데 세계에서 헌책방 중에 가장 큰데 정말 처음에 저는 여기 가보면서 아이고 그때 80년대 중반쯤인데 그냥 그대로 막 가리지 않고 트럭에 실어 와서 우리한테 갖고 오면 좋겠다는 그런 책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책이 많습니다. 정말 책이 많아요. 좋은 책이 많아요. 파주 출판도시 아시아 센터입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 청년님하고 몇 분 오셨습니다만은 제가 이걸 했어요. 책만큼 데코레이션이 좋은 것이 없어요. 지금 최근에 유행되고 있잖아요. 책도 읽지 않으면서 온갖 책 갖다 놓는 데도 많아요. 뭐 북비어 카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저게 저 안은 전부 콘크리트 벽이거든요. 그래 바깥에 레스토랑하고 이런 거 다 집어치우자 하지 말자. 장사도 잘 안 되는 거 그걸 뭐 자꾸 하느냐고. 그래가지고 해서 문화부의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이게 누구나 읽어볼 수 있는 요 부분 높은 데는 주로 전문가들이 기증한 책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어제 저기도 가봤어요. 세문안 교회도 지금 건물 새로 지었대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좀 놀랐어요. 저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했는데 거기에 공간이 한 250평 된 큰 홀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좀 만들자는 얘기를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와서 세문안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들락거려야 교인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또 책이라는 게 복음이니까 어쨌든 김창국 교수라고 옛날에 70년대 해직된 교수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책을 들고 다니면서 책을 읽자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아이들 주말 되면 이렇게 많이 모입니다. 그 이쪽에 저쪽 그 호텔 밑에는 이렇게 행사를 같이 합니다. 제가 만든 이게 처음에 제가 이제 회의를 하면서 건축가를 아예 외국 건축가를 위임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새로운 어떤 건물이 됐죠. 이렇게 이제 책방이 있고 위에 올라가서 뒤쪽은 박물관이고 지금 이게 이제 카페의 모습입니다. 우리 회사 모습입니다. 책이 4권이 서 있어요.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장님 사셨다는 책입니다. 저는 우리 영등포는 굉장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영등포를 가지고 우리가 한국 사회 하나의 전범이 되게 만들 수 없겠느냐. 그런데 정말로 걷고 싶은 도시, 걷고 싶은 거리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좀 더 인문적인 것에다가 미술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거죠. 그러면 거리에서 조금 넓은 마당에서 어디 마당극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거기서 락밴드도 할 수 있어요. 거리에서 하면은 저절로 관객이 모이기 때문에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저는 거리 곳곳에 그러니까 홈보레이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숲속에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집도 하나의 어떤 숲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건축도 전 세계.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영등포에 새로 뭘 만들 때 세계적인 건축가를 모셔오는 것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 돈을 많이 벌죠. 그거 상징이니까. 빌바오라는 저기 가면은 그게 국게나임 미술관 프랭 게리가 설계한 게 있죠. 그럼 저는 2번 정도 가봤어요. 그게 완전히 그 도시를 이렇게 세우는 계기가 됩니다. 영등포에 이를테면은 그 가장
강한 성격을 갖고 있는 그 공단 그쪽에 새로운 어떤 개념의 건물을 만들기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저기 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선전이라고 심천, 선전이 디자인의 도시고 책의 도시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컴퓨터 이런 거 소프트웨어의 도시인데 거기가 제일 주력하는 것이 책과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평균 연령이 제일 젊은 도시라고 그래요. 젊은 애들이 물가도 비싼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제일 물가가 비싸요. 그래도 거기 몰려드는 것은 그런 어떤 문화 예술이 있기 때문에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약간 어딜 가든지 여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도 한 수십 년 동안 그런 걸 해왔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제 이런 제도 한번 두시면 어때요? 저 명예청장 이런 걸 일일 명예청장 제도를 두어가지고 각계 인사들 오라 그래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파주 명예시장을 일일 해본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전에. 그래 가서 보니까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가볼 수가 없어요. 파주도 너무나 크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 그러면은 보여지면은 그리고 우리 편을 자꾸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여간 영등포를 좋아하는 어떤 이를테면 클럽이랄까 클러스터를 만들어줘야 돼요. 사람의 클러스터 만들어서 영등포를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떤 심볼 같은 걸 만들자. 그렇게 하면 정말로 정신이 그래도 좀 있는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리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굉장히 비싼 거지만은 돈을 안 주고도 그 아이들을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건 잘 예우만 하면은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대접 좀 해주면은 그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영등포를 우리의 어떤 특히 이제 이 여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의도도 저렇게 그냥 빌딩으로만 만들 게 아니라 거리를 저는 미술관 거리, 야외 미술관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되면은 아무나 하면은 그거는 정말로 잘못하면 골치 아픈 쓰레기가 돼요. 철수도 못해요. 작가들이 달라들어서 못하게 하면 못하거든요. 처음부터 굉장히 그 말이 나오지 않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뭐 외국에 가면은 사실은 중요한 거리는 전부 미술관입니다. 이제 이 미술이라는 게 정말로 돈을 만들어내는 원천이고 그게 관광의 원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문예술의 도시를 만드는 것은 관광의 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벌써 돼버렸네요. 하여간 좀 질문도 받고 해야 되는데 시간 빨리 가셔야. 예예예. 하여간 이런 어떤 자리에 이렇게 귀한 자리 제가 와서 행설수설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